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다 경기S 진행의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정가은, 이서영, 김다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 기대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6,000선을 회복했고 나스닥 역시 1% 넘게 오르며 기술주 중심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유가도 배럴당 $100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이 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그 기대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전 10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시장 예상과 달리 강경한 대이란 메시지가 나오면서 대국민 연설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4% 넘게 급락하며 마감했고 환율도 18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쟁 종식 기대는 하루 만에 꺾였고 시장은 다시 불안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 낙폭을 키웠는데요. 기대와 현실이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경제예스에서는 이 급격한 시장 변화의 배경과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정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오늘 미 증시는 전반적으로 변동성 속에서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이란 발언 이후 미 증시 선물지수가 0.9% 이상 하락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휴전 계획이 빠진 채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더불어 공급 차단 우려로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 넘게 폭등하며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하고 있으며 전날 인텔의 자사주 매입 소식 등으로 잠시 반등했던 기술주들이 유가 상승과 금리 부담에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변동성 지수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해협 봉쇄 여파로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4를 돌파했습니다. 분석가들은 2022년에 비해 가계저축과 고용지표가 약해진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경제적 하방 리스크 증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브렌트 유가 배럴당 $120 선에서 거래되는 등 기록적인 상승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가가 $140를 장기 유지할 경우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3월 들어 테슬라가 프랑스를 비롯한 북유럽 시장에서 기록적인 판매 회복세를 보이며 유럽 내 전기차 수요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유가 지속에 따른 내연기관차 유지비 부담이 커지면서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전기차 판매 증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높은 가격과 세액공제 변화로 인해 신차 판매보다는 중고차 시장을 중심으로 관심이 쏠리며 지역별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고유가 여파로 인해 정체되었던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하며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월의 기상 악화로 인한 소비 감소를 딛고 한 달 만에 견고한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요. 소득세 환급 등이 저소득층의 소비를 자극했으며 이는 전쟁 발발 직전까지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가 탄탄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 증시는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는데요. 유가 상승과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중동 상황과 금리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도 체크해봐야겠죠. 이사영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원화 가치가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가 꼽힙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점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름값과 식료품 가격 등 전반적인 생활 물가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 상승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또한 해외여행이나 유학, 해외 직구 비용 역시 증가하게 되면서 가계의 체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생산 단가가 상승하고 이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동 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환율 변동성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 시장 흐름을 보다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WGBI 편입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면서 외국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70조 원이 넘는 외국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수를 추종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한국 국채를 편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자금 유입은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금리 안정과 시장 유동성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경우 채권 시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환율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금리 하락 등의 흐름이 맞물리면서 실제 자금 유입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유입된 자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WGBI 편입을 분명한 기회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과도한 낙관론으로 해석해서 투자한 무리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30 세대의 B2 후폭풍 소식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기 대출을 활용해 투자에 나섰던 이른바 B2와 주택 구입을 위한 영끌이 현재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그리고 자산 가격 상승세 둔화가 겹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대출이자 부담은 커진 반면 소득 증가나 자산 수익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재정적 압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구의 경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 여력 역시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내수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손실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 부실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부채 문제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한 투자보다는 부채 관리와 현금 흐름 중심의 안정적인 재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네,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리스크와 달러 강세 영향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WGBI 편입 기대 속에서 자금 유입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실제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2030 B2 후폭풍까지 더해지며 금융시장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4월 2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급격히 방향을 바꾸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됐고 그 영향으로 시장 전반에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44포인트 넘게 하락한 5,234선, 4% 넘는 낙폭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5% 넘게 급락하며 1,056선까지 밀렸습니다. 두 시장 모두 장 초반 상승 흐름에서 급격한 하락 전환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는 개인이 1조 2,100억 원 물량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은 홀로 1,406억 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낙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이어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11,200원 내린 17만 8,400원, 5.91% 하락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7% 넘게 급락, 현대차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파란불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4.49% 떨어진 14만 2,400원, 에코프로비엠은 5,100원 떨어진 19만 6,9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형 종목 대부분이 하락하면서 지수 낙폭을 크게 키운 모습입니다. 정리해보면 4월 2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240포인트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은 5%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 위축 속의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상승 기대 속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불안에 밀린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먼저 정가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가장 먼저 인벤테라 보겠습니다. 나노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인 인벤테라가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인벤테라는 공모가 대비 150% 이상 급등하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벤테라의 오늘 시작은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현재 인벤테라는 공모가인 16,600원을 훌쩍 뛰어넘어 4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도 이미 대박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1,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일반 청약에서는 무려 1,913대 1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며 약 4조 7천억 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독보적인 나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인벤테라가 상장 첫날의 열기를 마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벤트라 오늘 시가는 39,150원에서 시작해 고가 6,200원을 터치한 후 오늘 종가 35,25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날 대비 112.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벤테라였습니다. 네, 나노의약품 개발 기업 인벤테라가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150% 이상 급등하며 4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수요 예측과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 보이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상장 첫날의 이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특징주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글로벌 자금 유입과 방산 모멘텀이 부각된 조선업종 대표 종목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지분 보유 공시 소식에 장 초반부터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의 첫 번째 핵심 배경은 글로벌 자금 유입인데요. 블랙록이 삼성중공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형기관 투자에 따른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수주와 방산 모멘텀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대형가스 운반선 VLGC 두 척을 수주하면서 3천억 원대 계약을 확보했고 또 미국 차세대 군수지원함 NGLS 설계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면서 한미 조선 방산 협력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 유입과 수주 확대, 방산 협력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과연 삼성중공업이 조선업 업황 개선 흐름 속에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영 아나운서, 다음 특징주 무엇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4% 넘게 상승하여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연된 물량이 1분기에 반영되며 통상적인 1분기 매출을 웃도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1분기 매출 1조 2,813억 원, 영업이익 5,813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8%,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 록빌 공장 가동과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는 150만 7,200원에서 시작해서 고가는 160만 5,700원을 터치한 뒤 현재 종가는 158만 5천 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연 물량 반영과 환율 상승 효과로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공장 가동 그리고 정책 수혜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정가은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증권사 산업 리포트를 통해 최근 시장 급락 원인과 향후 증시 전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백화점 전성시대, 지금은 일본 백화점의 24년이 아닌 23년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오프라인 유통은 위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가장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백화점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작년 4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백화점 매출은 올해 1분기 들어 무려 2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역시 이러한 흐름을 정직하게 반영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은 이 현상이 왜 장기적인 대세 상승장인지 그 두 가지 핵심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백화점 매출의 근간은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를 소득혁명이라 부르는데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실질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때 백화점 매출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는 실제 소득이 느는 것이 백화점 같은 소비 시장에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즉 인바운드 관광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관광형 관광객이 많았다면 이제는 쇼핑 자체를 목적으로 한국 백화점을 찾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명품 매장이 로드숍 형태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하이엔드 브랜드가 백화점 한 곳에 모여 있죠. 그래서 쇼핑 관광객의 수요가 온전히 백화점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나? 외국인들 올 만큼 온 것 아닌가? 하지만 저희는 지금의 상황이 일본 백화점 주가가 폭등하기 직전인 2023년 초반과 매우 흡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소득과 관광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최소 2027년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꼭대기가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 궤도의 초입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역시 외국인 관광객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곳입니다. 명동, 강남, 부산 등 주요 거점에 대형 점포를 보유한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프리미엄을 향한 욕구와 쇼핑을 향한 즐거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은 이제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소비와 관광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혁명을 잘 기억하신다면 변화하는 유통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 유가 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증시 반등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만큼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인데요. 앞으로 유가와 글로벌 금융 환경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 관련 리포트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가은 아나운서부터 오늘 장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마치 안개 낀 듯 오르막길을 걷는 듯 답답한 흐름을 보이며 보합권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큰 보폭을 내딛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에 그쳤고 주도 섹터의 힘겨루기 속에 확신 없는 전진을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매서운 눈초리로 내일의 향방을 가늠하고 있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서영 아나운서는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 흐름 속에 투자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출하되며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는 기대와 현실이 엇갈린 하루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결국 시장이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 흐름이 내일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